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칡너클 제거를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런 크림백으로 칡너클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칡너클이 상당히 굵고 광범위하게 뻗어 있으면 원근을 찾아서 뿌리 쪽과 줄기 쪽에 양쪽에 이런 크림백과 타이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 칡너클 생태를 좀 알면은 이 칡너클 제거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칡너클 생태를 모르시면은 칡너클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칡너클 생태를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쥐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칡의 생태를 알아야만이 칡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먼저 칡을 좀 알아볼게요. 칡은 경사지나 숲 파괴의 주범이죠. 콩가시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데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서식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서식지는 산이나 어디든 다 서식을 하게 되죠. 내한성이라고 하면 이제 겨울 추위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내건성, 그러니까 가뭄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공해에 대한 저항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내염성, 그리고 화학적 변화에는 좀 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번식 방법이 다양하죠. 씨로도 번식을 하고요.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 줄기로도 번식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식생이 가능한, 그래서 더욱더 제거하기 힘든 그런 식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자체에서도 칡너클 제거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칡너클을 완전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면은 노벨상감이라고 할 정도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칡은 식품이나 생활용품 생산 재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많은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대나무보다 잘 크고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칡을 제거할까는 연구를 해야겠죠. 칡 같은 경우에는 뇌두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줄기가 나와서 나무에도 올라가고 땅으로도 번식을 하고 있고요. 갈근이라고 이제 뿌리에서도 뿌리가 여러 갈래로 이제 퍼지면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줄기가 중간에 땅에 닿았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뿌리가 또 생장을 한다는 거죠. 중간이 끊겨도 독립적인 번식이 가능합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제거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뿌리에서 생장점인 죽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나무도 땅속에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죽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뿌리, 줄기, 꽃을 고사시키지 않으면은 또 다시 살아나고 동시에 이제 죽이는 방안을 고려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 방법도 있고요, 화학적 방법도 있고, 친환경적 방법도 있는데, 물리적 방법은 이제 뇌두를 이제 기계나 아니면 낫이나 이런 걸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거하는 기계도 발명돼서 지금 특허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제거 방법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행성 제초제, 디캄바 성분의 반벨이나 근사미, 글라실, 하이로드, 이건 글리포세이트 계열이죠. 이런 농약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친환경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염성을 이용해서 소금이나 식초, 빙초산 이런 걸 이용해서 염기성 성분이 주성분인 갈근에 내염성을 이용해서 산성을 주입하는 거죠. 소금이나 소금 같은 건 삼투압작용을 할 테고, 식초나 빙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성을 투입하면은 중화돼서 죽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성 단백질 패치도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돈 들이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장 작업 난이도나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화학적 제거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제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칡너클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뇌두에 드릴을 천공하고서 제초제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초제를 투입을 할 때는 일단 케찹통이나 아니면 주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뇌두에 제초제를 투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초제는 앞에 얘기했던 반벨이나 아니면은 근사미, 글라신, 하이로드 이런 걸 이행성 제초제를 사용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칡너클 제거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크린랩을 이용해서
뇌두 쪽과 줄기를 자른 부분에 크린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거를 하면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방법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물리적 제거 방법은 이제 칡너클 파쇄기를 이용하는데 이게 뭐 개발이 되긴 했는데 가격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리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칡너클은 화학적 제거 방법, 농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대나무 처리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나무는 대죽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밑둥을 절단하고서 절단한 부분에 농약을 투입하는 방법이죠. 뭐 크린랩을 사용하든 아니면 쪼개갖고 농약을 직접 투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농약을 투입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나무 연결 부위를 절단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결 부위를 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결 부위를 그냥 두고서 대나무 굴락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농약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은 줄기를 뿌리를 절단을 안 해도 이행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면서 주위에 대나무들이 죽거든요. 그렇게 골고루 처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걸 파내는 거죠. 뿌리가 더 이상 뻗지 못하게 이렇게 파내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죽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밑둥을 절단한 후에 제초제를 살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 죽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해마다 저희 집 주변에 소죽이 많아서 실행을 하는 방법인데 한번 그렇게 죽은 대나무들이 있는 곳으로는 대나무가 잘 뻗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가급적이 이제 농도가 좀 진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한 말당 한 150ml 정도 제초제를 투여해서 살포를 하거든요. 이거 뭐 해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 2, 3년마다 한 번씩만 해줘도 대나무가 더 이상 이게 번져 나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참고문헌은 덩쿨류 특징과 제거 방법, 칡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다 비슷한 유의 논문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칡이나 대나무는 절대 예촉이나 낫으로 예초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현실적인 화학적 제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기나 뿌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만이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적 제거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는 뇌두에 드릴로 뚫고 케찹통이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제초제를 주입합니다. 이때는 반벨, 글라신, 근사미, 하이로드 이런 이행성 제초제를 주입해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방법은 뇌두 20에서 30cm 위를 자르고 제초제를 넣은 크림팩에 뿌리 쪽과 줄기 쪽을 봉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작업하기 편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방제 주기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에서 5월달은 크림팩이나 아니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화학적 제거법을 사용해서 제초제를 직접 투입하거나 봉합 처리하는 것은 4, 5월 정도에 하시고요. 10월 초에서 10월 말까지는 광범위하게 제초제를 좀 살펴하셔갖고 씨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남은 잔 줄기를 다 없애는 쪽으로 방지를 하시면은 거의 웬만한 칡너쿨은 다 방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칡너쿨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 3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시면은 칡너쿨이 번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죽은 밑둥을 자르고 제초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죽은 자르고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를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뿌리를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대나무가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크림백이나 드릴을 사용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칡너쿨이나 대나무들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바지 지금 장마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 장마철 장마 대비 잘 하시고 올해도 풍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